네. 지금 제목만을 보면 이것이 현재 제목 다시 현재 정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현재 정치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선택한 윤석열 정권의 그 외교 정책하고도 아주 관련이 되는 논제고 네. 이것이 또 경제이면서 국가안보이면서 정치고 외교가 되는 소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미국의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이죠. 네. 그래서 R이 리덕션 액트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사실은 저건 위장된 이름이에요. 네. 왜 위장된 이름이냐? 인플레이션 감축하고는 거의 직접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 말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 뭐 이런 뜻이라는데. 실제로 네.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저 유럽의 이제 미국의 그 IRA하고 대응되는 것이 유럽의 CRMA법인데 핵심 원자재법. 저건 이름을 그래도 제대로 줬어요. Critical Raw Materials Act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티컬 하면 비평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소중한 핵심적인. 그래서 law라는 것은 이제 아주 뭐 센 것, 날 것이 하니까 raw materials 하니까 이제 뭐 원자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재료. 사실은 광물이에요. 네. 그래서 핵심 원재료법 또는 핵심 원광물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의 그 IRA법은 네. 인플레 감축법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네. 의도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유럽의 CRMA는 미국의 IRA에 대응되기 때문에 유럽판 IRA라고도 할 정도입니다. 이 IRA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전기차 분야의 미국 무역 장벽입니다. 네. 그럼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니까 배터리가 또 연관이 있겠네요. 당연히 연관이죠. 그런데 문제는 네. 전기차 분야의 미국 무역 장벽인데 네. 미국 무역 장벽에 걸리는 나라들이 네. 많은데 네. 걸리는 나라들이 많으면 안 걸리는 나라들이 배로 대박이죠.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일단 네. 이제 얘들은 참 이게 참 달라요. 예를 들어 중국은 네. 그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예, 왜냐면 배터리 값도 싸고 중국 정부에서 아주 지시를 하면 바로 효율적으로 통하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CATL이라는 CATL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은 좀 그 주행거리가 짧고 생산비가 적게 나고는 LFP 배터리를 써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그 리튬 거기서도 리튬은 중요해.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이건 뭐 기껏해야 뭐 아무리 잘 나가봐야 처음에는 200, 300, 지금 한 350 정도 주행을 할 모양인데 무엇을 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코카콜라를 실을 때하고 그다음에 네. 치토스를 실을 때하고 거리가 반 차이가 나요. 네. 예, 예.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데모크라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런 법제화도 없이 중국 배터리 왕창 이 보조금 주고 네. 한국 배터리는 하나도 안 줘가지고 한국 배터리를 내쫓자시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걸 하기가 절차가 복잡해요. 일단 법제화를 해야 돼. 한포를 부리더라도 법이 있어야 된다. 법제화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이 우방국들에게 이 나눠줘야 돼. 먼저 그 개요를 동의, 제시하고 그 우방국들의 반응을 보고 나중에 그 세부화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중국의 중국 체제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체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굳이 한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물론 부작용도 많고 폐해도 많지만 데모크라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지금. 네. 자, 그런데 네.
지금 이게 미국의 IRA법은 물론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도 조금씩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건 전기차하고 배터리법이에요. 전기차 배터리법. 네. 일단 유럽의 CRMA법은 지금 초안을 제시했는데 네. EU에서 소비되는 핵심 원자재는 지역 내에서 10% 이상 채굴해야 돼요. 왜 이거 10%밖에 안 됐냐? 유럽에 안 나니까.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40% 이상을 가공해야 돼요. 왜 40%밖에 안 되냐? 우리 생산 시설이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얘들이 이거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한국 등 이런 나라들 이제서 하는 그 합치면 이제 40% 정도 돼요. 아, 예. 그 다음에 15% 이상은 지역 내에서 재활용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배터리를 이거 폐배터리를 다시 재생한다고. 원료로 네. 이건 재생도 있고 재사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통째로 갖다가 전기를 보관해 가지고 이걸 많이 모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 배터리를 이제 분해해 가지고 거기서 원료들을 채취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그러니까 재활용과 재사용이 또 달라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폐배터리 네. 폐배터리 시장이 2035년까지 600조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하네, 이것도. 그리고 이 폐배터리 기업도 한국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좋아. 네. 굳이 뭐 근데 이 폐배터리라는 거는 기술 장벽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네. 않아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생산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예를 들어서 그 에코프로의 예. 그 자회사 가운데 하나가 폐배터리 전문이고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가운데가 그 폐배터리 전문이고 네. 따로 폐배터리만 전문으로 하는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꾸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아는 것만큼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핏 보기에는 그 CRMA도 IRA처럼 한국의 압박이 될 것 같지만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세히 뜯어보면 한국에 유리한 법입니다. 일단 CRMA법은 공급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2차 전지 등 광물 핵심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원자재. 리튬, 리튬.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를 만드는 건 또 흑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원자재 아니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이 가장 중요하고 네.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 방전하기도 하고 이제 충전도 하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니켈이에요. 니켈. 리튬 니켈. 제가 최근에 이 배터리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책을 제가 이제 이 책이 쉬워요. K 배터리. 읽었습니다.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K 한번 배터리 사보시기 해보려고. 바랍니다. 아주 쉽게 잘 썼어요. 그림도 많은 거. 한 2, 3주 전에 발간된 겁니다. 배터리로. 금방 읽힙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K 배터리 레볼루션. 이런 책입니다. 네.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 CRMA, 이 저자가 내가 보니까 원래 그 뭐 이렇게 똑똑해요. 내가 보니까. 왜냐면 옛날에 그 연대 경영과를 나왔어요. 옛날에 연대 경영과는 그 서울대학교 뭐 아주 좋은 과 다음에 카트라인이었었어요. 원래 연대는 상대가 좋았고 고대는 법대가 좋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대학도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아주 이 단호하고 솔직하고 이 배터리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기업의 지금 이사인데 홍보 이사인데 그 금양이라는 이 금양도 이 우리나라 이 배터리 원자재 눈을 떠가지고 네. 콩고 네. 콩고 민주공화국 가가지고 금양이라는 기업이 지금 그 원자재 확보해놨어요. 거기 홍보이사인데 뭐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CRMA는 이 원재료 공급이 유럽에서 좀 안정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네. 자, 그런데
미국의 IRA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이건 딱 깨놓고 얘기하면 중국 주객이에요. 중국 견제. 네, 견제라는 말도 약해요. 견제보다 더 강한. 왜냐면 예. 지금 어쨌든 그동안 이른바 그 각 나라의 경제 발전을 시키고 국가의 소득을 늘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가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를 응했다가 미국한테 미국의 견제로 이 반도체가 한국, 대만, 유럽으로 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돌입했다는 말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반도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가 있는데 파운드리 반도체는 대만, 메모리 반도체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 한국인데 그게 완전히 미국의 주도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원래 일본이 반도체를 앞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본하고 그 기술 연구와 개발로 일본과 격차를 벌려가지고 이 기술 세계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격차를 조금 냈을 때 확 박차를 가해가지고 확 벌려놔야 돼요. 못 따라오게.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한국 경제를 이끌어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배터리 중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있죠. 충전 안 되는 거. 그거 네. 배터리로 안 쳐줘요. 이제는. 이제는 배터리라고 하면 그냥 2차 전지하고 동의어인데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얘기하는데 재사용이 가능한. 그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뭐 선박, 비행기 논리적으로는 네. 지금 건물에 그런 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챗 GPT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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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무슨 로봇 네. 이런 데 다 이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 로봇 보면 다 이렇게 배낭 하나씩 메고 있잖아. 네. 그게 다 배터리야. 좀 낙하산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가 필요한 데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 우리 컴퓨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2차 전지가 생산되면서 스마트폰이 가능해진 거야.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 소지할 수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터리 작으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중국은 자동차 대수는 많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네. 실제로 배터리의 소요량은 미국이 더 많아요. 왜? 미국이 자동차들이 크고 좋잖아. 그치. 중국은 막 경차, 아반떼 이런 것이 많잖아 또. 작은 게 많은데 거기 막 미국 띠통. 차들은 다 크잖아요. 근데 미국 차는 일단 크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말로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해가지고 인플레를 방지한다는 건데 이건 중국 주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중국이 이제 반도체도 지금 다 따라왔어요. 이제는 격차가 없어졌어요, 반도체가. 네. 그리고 아마 내년도 이 수출액에서 반도체에서 중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걸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근데 2차 전지까지를 중국한테 선점을 당했던 거예요. 물론 기술력에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2차 전지도 처음 시작한 게 소니예요, 일본. 일본 소니인데 일본 소니가 이 노트북에서 막 불이 한 번 났거든요. 맞아. 불나가지고 막 그거 되게 작은 노트북이. 그거 리콜하느라고 막 1,500억인가 막 쓰고 나서 에이씨 이런 거 이게 뭐야 안 되겠다. 그 노트북 좀 팔아먹다가 이제 회사 망하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접었어요. 아이고 그게 큰 실수였구나. 그걸 접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LG 그 작고하신 구본무 회장이 영국 가가지고 그 2차 전지를 보고 여러분들 LG에서 2차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니까 지금 거의 좀 30년 됐어요. 하여튼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예. 수천억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불 한 번만 나면 리콜해야 되니까 막 그 리콜 비용이 막 2조, 3조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본다는 게 배터리였어. 근데 그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했고
또 덩달아서 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 같은 사람이 또 2003년부터인가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합시다. 우선 이 두 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시다. 네. 근데 이게 미국의 IRA법은 뭐 친환경이다, 탄소 중립이다, 제조업 활성화다, 야, 인플레이션 뭐 축소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알죠. 네. 지금 1대1로까지 이렇게 이 경제로 인해서 모든 게 엮여 있어요. 저는 중국이 그 1대1로에 그렇게 치중을 했잖아요. 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해서 저는 이제 일단 중국이 그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이 무역로를 뚫기 위해서 있는 건가. 하여튼 중국 정부가 그 1대1로에 심혈을 기울였죠. 철도 네. 놓고. 원자재 확보일 수도 있고. 예. 결정적으로 이거 원자재를 확보했던 거예요. 아, 네. 원자재를 확보해가지고 2차 전지에 필요한 광물의 90%를 중국이 선점을 해놓았어. 쉽게 얘기하면 침발로 놓은 거야. 그 딱. 아프리카에 있는 쪽도 막 다 그랬죠. 네. 아, 그래서 브라질 뭐 이런 데랑도 막 친하게 지내고. 이걸 뒤늦게 미국이 이제 아, 눈치챈 거구나. 큰일이구나 하고. 어. 그래서 이 미국의 IRA법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관서에서 먼저 제기한 거예요. 이건 안보의 문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중국의 광물 독점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중국 배터리를 팔아먹지 못하게 해야 돼. 네, 그렇죠. 팔아먹지 못하게 해야 당연히, 되니까 미국은 아주 심하게 이 IRA는 심하게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원래 트럼프는 뭐 이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거에 좀 소극적이었고 무슨 교토 협약 이런 것도 탈퇴하고 그랬었잖아. 네. 크게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미국이 자국 네. 내에 전기차와 배터리의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거 중국한테 경제 패권을 빼앗긴다는 이 위기의식이 발로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 미국이 자국 내 원재료, 배터리, 전기차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압박만 한다고 됩니까? 요즘 뭐 한국이 재측이 있어야지. 뭐 미국의 속국 비슷한 건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힘이 있으면 그나마 이 엉켰습니다. 반도체 경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미국 발언이 점점 커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 IRA법에서 중국산 광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자국 내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요. 네. 그 전에 그 테슬라 샀을 때 생각해봐 한 2천만 원 가까이 줬을걸? 지금 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의 이 자체는 벤츠, BMW를 앞섰어요. 그런데 GM이나 포드도 얘들은 빨리빨리 미국에다가 지금 자동차 조립 공장 줘가지고 생산하니까 보조금 받고 뻥뻥뻥뻥 생산하고 있는데 이 현대자동차는 노조 때문에 미국 공장을 못 가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보조금을 안 받는데도 현대 기아차의 판매가 보조금을 받는 차들하고 맞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노조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걸 생각하게 하는데 일단 이거에 독소 조항도 있지만 이 미국의 IRA법에 의하면 이 배터리라는 것은 종합 배터리는 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종합 배터리. 네. 이 종합 배터리의 그 중국 국내 시장을 제외하고 국내 시장을 제외하고 세계 5위권 배터리 기업에 한국이 세 개가 세계 5등 안에 3개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SKO 이 세 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 가격의 50%가 배터리고 배터리 가격의 50%가 양극재인데 이 양극재 만들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이 가장 중요하고 니켈을
얼만큼 성량에 따라서 그 배터리의 에너지의 힘, 즉 주행거리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주행거리를 결정하고 음극재는 충전 시간을 결정하는 건데 니켈을 8 이상 섞으면 고난도 기술이에요. 그 대신 위험하구나. 그 대신 위험한데 그걸 이제 또 안정화시키는 한국은 또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또 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IRA법에 의하면 네.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돼야 되고 자동차가 조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FTA를 맺은 나라의 광물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공된 광물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양 같은 나라 콩고에서 가져와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포스코홀딩스에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네. 리튬 탄산 리튬 가져와가지고 수산리튬으로 가공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에코프로 같은 데에서 인도나 또 호주 이런데 일본은 FTA가 안 돼 있잖아요. 일본하고 유럽은 미국하고 FTA가 안 돼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박이네. 물론 반도체 같은 데서 약간 불리한 처분을 받고 자동차에서도 약간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2차 전지에서 압도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만드는 게 이 IRA법이에요. 그리고 이 IRA법의 시장 규모는 전문가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 합한 것 이상이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3배 내지 5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게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네. 그거의 3배 내지 5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터리 하나를 판다는 것은 자동차 반대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일본 지금 중국 배터리가 이제 쌍갑으로 해가지고 막 온갖 그냥 변칙과 이걸로 한국 배터리를 견제하고 이미 대중국 수출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흑자를 기록했던 한국이 이번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대중국 수출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빼고 한국이 기술이 제일 좋고 중국보다 좋아요 한국이. 그 다음이 일본이야. 그러니까 일본하고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2차 전지하고 반도체에서 새로운 힘을 구축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미국과 잘 협조를 해나가면서 하면 이 새로운 경제 도약. 그러니까 한국 국민소득을 3만 불로 올려놓은 게 반도체라면 4만 불을 올려낼 수 있는 것은 이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우리 기존의 그 산업 구조는 보통 이제 반도체가 있지만 자동차, 조선, 철강과 같은 그 기간 산업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산업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주력 산업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거기서 배터리까지 한다라면 진짜 지금보다 엄청난 도약이 있다.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세계 제일 수준인 건 사실이지만 네. 그 수출 비율을 차지하면 이 반도체의 조적지열이에요. 그 정도. 해발의 피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지난번 제가 그 비율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IRA법과 유럽의 CRMA법 이거 이제 또 세부안이 또 나와요. 그때마다 그쪽 나라들하고 회담을 하면 이미 지금 유럽에 헝가리 같은데 한국 이 배터리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최대 배터리 공장 2개가 LG에서 들어가 있고 SK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따라서 지금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 이거 없이는 한국 경제는 퇴보밖에는 못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네. 이 미국의 IRA와 미국의 유럽의 CRMA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한국의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올려놓는 2차 전지를 통해서 이 위해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